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달해 올립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계의 목소리를 내오던 시민단체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선거권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앞에서 이러한 시민들께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 국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서명운동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아웃, 또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그리고 8.5호 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2022년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도심지인 이 중구 명동에서 벌써 51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 시민단체들은요,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통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리 추운 날씨에서도 왜 이분들은 벌써 51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국인 선거권 폐지를 촉구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그 원인과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민들께서 현재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3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나라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데 반해서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민들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언급을 또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었죠. 앞서서 지난 한동훈 장관께서 퇴근길에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왜 상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가 있었죠. 이처럼 이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에 대해서 꾸준하게 경계의 목소리를 내오셨던 바로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대략 10만 명이 달았는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인들인 것입니다. 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한민호 대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화한 중국인 14만 5천 명을 포함하면 중국계 유권자가 약 25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왔다.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대개가 근소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각국에 이민을 보내고 또 그 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고 한민호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민호 대표는 우리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행태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검붉은 그림자를 목격한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민호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전방위적이다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 건설. 둘째, 우마오당, 제한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 셋째, 통일전선 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을 대한민국 국내 39개나 설치하여 학문적 자유 침해, 정보 수집, 친중 간첩 양성. 넷째로 우리나라 고대사 문화를 중국의 역사 문화로 우기는 동북공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날 12월 14일 서울 시내 도심 한복판인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 시민단체 회원들은 중국 공산당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3일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경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오후 2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 집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의 모습들이 중장년층이 아니라 노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님 세대, 대선배님 세대들께서 직접 나와서 이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당연히 청년층들은 이 자리에 없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텐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문화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단체 조직을 하여 매주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 집회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국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이 특히나 공자학원으로 대별되는 이 기관은 원래는 좋은 취지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자학원이라는 이름 하에 그 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 공자학원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미 폐쇄되고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공자학원이 이렇게나 많이 설치된 것은 대한민국의 대학가에서 학생 유치라든지 재정적인 지원, 결국 돈이죠. 이 돈에 속박되는 노예 근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대학가에서도 분명한 국가관과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학문 연구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또 중국 공산당 타도를 외치는 시민단체들께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우쳐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좋은 점도 많지만 중국에서 나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본받을 필요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통성, 참 좋은 것들이 더 많은데 외국 문물에 휩쓸리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 저 중국의 동북 공정과 같은 일에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희생당하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지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각성을 하고, 왜 저들이 저런 일을 할까? 왜 외국으로부터 이 땅에 저런 외세들이 밀려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품격을 갖고 대하면 다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특히나 저 여의도에 있는 국계들, 여의도에 있는 저 승냥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뭐 자녀가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더니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은행에 그냥 간부직으로 꽂아서 취직을 시켜주질 않나. 또 은근슬쩍 중국에 하는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들을 직접 돕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 동생이 혹은 일가 친척이 혹은 그 친구들이 중국 가서 사업할 때 도움을 줘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을 받아 쓸 수 있게 간접적인 현금 살포를 하죠. 아마 그 현금에 노관한 자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인천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도 굉장히 그 중국과 밀접하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두 눈 부릅뜨시고
어떠한 곳들이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이 최전선에 앞장서서 국가를 팔아먹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요, 한 번을 배신해봤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는요, 2번, 3번, 10번, 20번 배신하는 건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변화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